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은 냉전과 버블 사이라는 주제로 지정학적 위기와 AI 슈퍼사이클 속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촉발된 시장의 공포와 AI 고점 논란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과연 지금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로 폭락을 겪었지만 이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과도한 공황 프리미엄에 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익 성장이 주가 하락을 압도하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에픽 퓨리 작전은 단순 지정학적 위기가 아니라 AI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AI 투자는 중단될 수 없으며 코스피 7,000포인트를 타겟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비중 확대를 권고합니다. 한국 증시의 거대한 괴리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누적 순이익 성장률은 65%로 미국 S&P 500 대비 9배 이상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발발 직후 4거래일 만에 코스피퍼는 10배에서 약 8배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익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순전히 공포가 만든 공황 프리미엄일 뿐이며 이는 조만간 반드시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괴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증시만 유독 폭락했을까요? 5가지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38%나 집중된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안보 취약성, 사상 최고치였던 신용매수 물량의 반대매매,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겹쳤습니다. 특히 3.1절 연휴로 인해 3.1치 악재가 하루에 압축 반영되면서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해부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섹터의 펀은 5.8배로 미국의 18배 대비 턱없이 낮습니다. 반면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 본이익률은 40%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이익 창출력을 얻기 위해 한국 반도체는 미국보다 무려 3배나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역사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가정한 코스피 7,000포인트 달성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익 훼손이 없다는 원칙하에 분쟁이 조기 종전되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퍼 10배에서 12배를 회복하며 코스피 7,000 도달이 가능합니다. 점진적 안정화 국면에서도 5,700선까지 강력한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과거 서킷 브레이커 이후 시장은 한 달 내에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던 패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증시 충격의 트리거였던 에픽 퓨리 작전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전격 개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은 과거의 수술적 타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며 이란의 통신망을 마비시킨 이 작전은 데이터 기반의 전면 마비전이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변수를 넘어 현대전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핵심적인 무기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킨 최초의 사건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최초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 전쟁이었습니다. AI 킬체인이 통합되어 명령부터 각 전투 단위 동기화까지 단 0.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동 전형역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통해 11초 만에 적 통신을 초기 마비시키는 물리, 사이버 동시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병력 투입 없이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 편대가 중심이 되어 정밀 침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실전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거브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전면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AI는 페르시아어 실시간 감청을 98.7%의 정확도로 전사했으며 인간 대비 82배 빠른 속도로 암호화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게임이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격 루트까지 동적으로 생성해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국방부 최고기밀 네트워크에 배치된 국가 안보의 비가역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주식시장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단기 쇼크 후 장기 우상향이라는 뚜렷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과거 19개 분쟁을 분석한 결과 전쟁 기간 평균 수익률은 26.1%였으며 전체 수익률이 상승으로 끝날 확률은 63%에 달했습니다. 조기 충격은 평균적으로 발생 후 10일 만에 모두 흡수되고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공포에 매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단기 충격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습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미지의 공포가 클 때는 시장 하락폭이 컸지만 예견된 개입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과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던 전쟁들은 전쟁 자체보다 동시기에 발생한 오일 쇼크나 금융위기 등 경제 기초 체력의 약화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는 5가지 투자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의 공포는 늘 과도했으며 시장 하락은 전황보다 매크로 체력이 결정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시장은 V자 반등을 보이고
일시적 최대 낙폭은 10% 이내에서 방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기존 시장을 이끌던 AI와 기업 실적이라는 구조적 테마를 굳건히 홀딩해야 합니다.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즉 캐펙스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겠습니다. 이들 기업의 캐펙스는 2024년 2,500억 달러에서 2026년 최대 6,900억 달러까지 급증할 전망이며 이 중 대다수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순수 투입됩니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예산 전체를 단 1년 만에 초과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바로 관련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버블론에 대해 과거 냉전시대 기술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주요 기술주들의 펀은 100배를 훌쩍 넘겼지만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평균 펀은 28배에서 31배로 현저히 저렴합니다. 또한 과거 기술주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고 매출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현재 빅테크들은 연간사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정부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자생력이 압도적입니다. 매출의 질적 차이도 버블론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60년대 슈퍼컴퓨터는 단발성 일회성 하드웨어 판매에 그쳐 계약 하나가 취소되면 매출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쿠다 생태계는 글로벌 수십억 명의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반복적 구독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압도적 질적 우위와 강력한 혜자를 가졌음에도 과거 대비 4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왜 멈출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업 간의 죄수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과잉 투자의 리스크를 완전히 압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순간 경쟁사에게 시장을 즉각 빼앗기게 됩니다. 빅테크 경영진들 역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투입하는 족족 수익화되고 있다며 확신을 보이고 있어 투자를 확대하는 내쉬 균형 상태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투자 사이클이 멈출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이는 단일 기업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국가 안보 차원의 프레임입니다. 민간 기업의 생존 경쟁과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완벽한 이중 잠금 장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자본 지출은 정치적, 지정학적 이유로도 비가역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랠리를 담보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인과 체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인공지능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방산주가 반짝 급등하고 성장주 투매가 일어난 것이 두 번째 국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은 전쟁의 성격이 제한적임을 깨닫고 펀더멘털로 복귀하는 세 번째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핵심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로의 회귀는 시장의 진정한 시그널입니다. 방산주의 상승 기여도는 미미해진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실적 추정치가 두 자릿수 이상 폭증함에도 주가만 급락한 완벽한 엇박자, 즉 반도체의 역설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보다 AI 수익화 가속이라는 진짜 기회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을 요약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의 로드맵 재확인, 이란 분쟁의 조기 종결 가시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일시적 노이즈 해소가 거대한 구조적 슈퍼사이클을 놓치지 마십시오. 코스피 7,000포인트 타겟을 유지하며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섹터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